이제 책을 좀 보시면요. 20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20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자,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중개업이 아니다. 그랬죠.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무상의 중개업 그런 건 불가능하고. 돈을 안 받으면 중개가 되는 거예요. 무상의 중개. 돈을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라. 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 다만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일반인이 중개업하게 되면. 근데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처벌 안 되고, 또 돈을 안 받고 요구 약속한 것도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처벌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그런 거고, 밑에 있는 판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가 설명드린 거죠. 첫 번째 판례는 돈을 안 받고 요구 약속한 거 중개업이 아니다. 두 번째 판례는 요구 약속 처벌하는 규정, 무등록 중개 위반 행위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 안 된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거네요. 세 번째는 중개, 용어의정에서 말하는 중개에서 그 밖의 권리에 뭐가 포함되냐면 저당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라는 판례예요. 아까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는 거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해도 이것도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그래서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부수해서 저당권 설정 알선 업을 했다. 중개업 한 거니까 그러는 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판례는 같은 판례예요.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고, 세 번째 판례는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그런 판례고, 네 번째 판례가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런 판례고, 다 설명을 드렸었네요. 네 번째 판례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파란색 3번이 공인중개사고 파란색 4번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한 줄밖에 안 됐으니까, 아까 짧았으니까. 같은 말은 아니죠. 일단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르다. 다르다. 같은 게 아니고. 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줄여서 그냥 자격 부르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줄여서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줄여서 그냥 등록한 자 이렇게 불러요. 자동차 등록하듯이 별도의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 등록, 자동차 등록하듯이 별도의 등록을 또 해야만 개업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어요. 이제 바로 가서 중개업 하겠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 시험 붙어서 너무 기쁘니까 바로 가서 막 중개업 하겠대. 안 된다고.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등록은 안 했잖아요. 등록이 없는 상태잖아요. 시험만 붙었지. 그러니까 그게 무등록이에요.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등록을 했대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중개업할 수 있다. 무등록이 아니잖아요. 등록을 했으니까. 굳이 말하면 유등록이지. 그럼 등록이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니까 중개업할 수 있다. 얘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반드시 하고 해야 돼요. 시험 붙고서 바로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한 거예요. 중개업하려면 별도로 등록을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개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등록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는 우리를 꼬시려고 이제 또 앞뒤로 뭐가 막 나와요. 주저리 자격 나오고, 자격 주저리 막 나와. 이렇게 앞뒤로. 이거 다 틀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도 주저리 등록 나오고, 등록 주저리 앞뒤로 뭐가 막 나와요. 다 틀리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자만 맞는 거예요.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것만 맞는 거지 앞뒤로 뭐가 보이면 다 틀린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해보세요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하고 중기업을 영위하는 자 맞을까요? X.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시험만 붙으면 된다고. 시험 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냥 술만 마시고 있대. 그래도 공인중개사예요. 시험 붙었으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두 번째.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험 붙고선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가 아니라 그냥 등록한 자.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 없는데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또. 그거 우리 중개인 이렇게 부르는데 중개인. 예? 부칙상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이에요.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쭉 하시는 거예요. 그냥 1989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으면 그냥 쭉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격증 없어요. 옛날에는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89년 이전에는 응팔 시절에는. 근데 그분들이 쭉 하고 계시면 등록은 또 되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은 없지만.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살아 계신대요. 아직까지도.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일단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다. 이것도 틀리다고요. 이분들은 그냥 등록은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그냥 등록한 자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진짜 어렵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 때문에. 그냥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자.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자라고.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 X. 쉬운데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쉬운데도 잘 안 된다고 이상하게. 세 가지가 필수여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나중에 되면요 이건 다 외우신다고. 얘네들이 더 안 돼 차라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줄여서 그냥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이렇게만. 한 가지만 더. 올해도 나왔는데 뭐 올해만 나온 건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예요. 어디서 자격증 따야 돼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자격증 따왔대요.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 미국에서 시험 붙었대요. 미국에서.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미국이 더 쉽다고. 미국은 주마다 달라가지고. 쉬운 주가 있다고요. 뭐 뉴욕주 이런 건 빡세겠지. 사람 많이 사니까. 알래스카 그런 데서 따면 돼. 쉽다고. 그리고 미국은 또 부분 합격제가 있어요. 뭐 하나 통과되면 내가 민법 통과되면 앞으로 계속 그걸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다고. 한국이 훨씬 힘들어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서 자격증 따와야 돼. 미국에서 자격증 따오는 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럼 뭐다? 영어 강사다. 영어는 잘하니까 자격증 따왔겠지. 어쨌든 한국에서 그게 잘 나온다고요. 외국 법에 따라서 자격 취득한 자 포함된다. X.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한다는 거. 듣고. 그 다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용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용인. 직원이거든요. 고용인. 이것도 단순 직원이에요. 직원. 종류가 두 가지. 이제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게 고용인이거든요. 직원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또 이렇게 불러. 개공, 소공.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 자격증 없는 직원. 둘 다 직원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네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 여기에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 밑에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직원. 차이점은 얘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잖아요. 얘는 자격증이 없고. 차이가 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가 뭐냐면 계약서 쓰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가 더 좋은 거잖아요.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업무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 1종 따면 2종은 그냥 몰잖아요. 트럭 몰 수 있으면 승용차는 그냥 모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중개 업무 할 수 있으면 보조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작성이 안 된다고요. 중개 업무를 못 해요. 보조는 할 수 있고, 보조원이니까 할 수 있는 보조 업무. 법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보조 업무가. 근데 법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현장 안내, 이게 길 안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서무, 이게 서류 정리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일반 서무. 이 두 가지가 보조 업무, 중개 보조원이 할 수 있다. 일반 서무는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현장 안내는요? 길 안내하는 거예요. 길 안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중개 보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막 설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임장 활동. 뭔가 확인해서 막 설명해주고 입지 조건 뭐 상가 막 설명해주고 막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실제로는 다 하고 있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욕먹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그게 안 돼 있다고. 법이랑 실제가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개념과 법이 다른 게 많다고요. 중개보조원이 실제로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라고 돼 있다고요. 길 안내까지만. 걸리면 작살 나죠. 걸리면 제재를 받죠. 안 돼요, 원래.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하면. 일단 자, 개인들은 또 문제가 안 돼.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 개인이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중개보조원, 개인 사업자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법인이 있어요. 또 법인 만들어서 일을 크게 벌이겠대요. 밖에서 보통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본인이 시험 붙으셔서 차리신 거예요. 근데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법인 만들어서. 그러려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법인 대표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하겠다 했는데 이제 내가 사장님 해야지. 그러려면 시험 붙어야 한다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은 이사급이 있어요. 이사급이. 임원. 이사급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이사급. 중요한 거 이거 사원. 도 이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고.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원 그러면 그냥 직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법에서는. 사원 그러면 이사급 높은 사람. 그냥 직원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용인. 직원은 고용인이라고 그런다고. 직원은. 사원은 이사급. 임원은 당연히 딱 봐도 이사급 같아요. 임원은. 근데 사원도 뭐다? 이사급이다. 이사급이에요. 자격증 있는 이사. 그래서 이사 이렇게 본다고. 이사. 높은 사람.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이사. 그리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사급이에요. 전부 다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어요. 자격증 없어도 법인에서 이사급 할 수 있어요. 관리이사 하면 되니까. 관리이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고 그리고 이사급들 대표자 빼고 3분의 1만 공인중개사 하면 돼요. 전부 다 공인중개사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이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사급 높은 사람이다. 그 아래에 이제 고용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직원. 얘네들은 뭐다? 고용인.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죠. 고용인은 직원이고 이사급은 높은 사람이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다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용인은 직원들은 필수가 아니에요. 고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개인 사업자들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고용인 필수가 아니고 그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급은 필수예요. 법인에서.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에요. 고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법인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단순 직원들이 한 명도 없대요. 괜찮다고. 능력고시예요. 근데 또 이렇게만 돼 있으면 또 괜찮을 텐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얘네들을 여기에 이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이 포함된다. 어디에? 소속공인중개사. 이사급들 다 포함이 아니에요. 얘만 여기 포함시켜놔.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얘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계약서 쓰는 거 할 수 있고 얘가 하는 일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얘는 이사급이지만 자격증이 없으니까 관리이사지 계약서 작성 그런 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있는 얘는 이사급이고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하는 일이 똑같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칠판을. 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여기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대. 이렇게 포함되니까 고용인에 해당한다. 맞나요? 이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이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포함되니까 고용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X. 본질은 이사급인데 직책은 이사급이잖아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 말이 네가 고용인 된다 이게 아니라 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그냥. 얘의 직책은 뭐다? 이사급이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고용인, 이 직원들은 고용하거나 잘라버리면요 신고하는 거예요. 구청 가서.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예요. 직원들은. 이사급은요 교체가 됐대요. 만약에 구청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법인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거 등기 기재사항이야. 이사급들은 높은 사람이니까 등기부에 적어놔야 돼요. 교체가 되면요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고용인들은 직원들 자주 그만두고 하시잖아요. 이거 뭐 등기해라면 이거 얼마나 번잡스러워. 그냥 구청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사급들은 높은 사람이니까 등기사항이다. 바뀌게 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바꾸는 거고 직원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는 이 법률 표현 그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 외워라 그러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법인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포함 다 나와야 된다고. 아까 더럽게 길었잖아. 그렇게 짧았으면 우리가 외웠지. 더럽게 길다고요. 다 나와야 된다고. 그럼 다른 거.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또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다는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직원인데. 뭐 하나 빠지면 안 된다고. 용어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는 쉽지가 않다고. 이해는 되는데 대충은.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 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외우기는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고 외울 거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중개업,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세 가지만 필수고 얘네들은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자, 20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 공인중개사 정의.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있고 이 법이에요. 위에다 적어놔야지. 외국 X. 이 법이니까 한국에서 자격증 따라는 얘기예요. 외국 X. 외국에서 자격증 따는 건 필요 없다.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에는 자격 취득 후 등록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보통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자격증 따서 등록할 수 있죠. 내가 사장님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네요. 자격 취득 후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시험 붙어서 내가 등록한 거, 내가 사장님 하는 거.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중개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죠.
중개업도 하지 않고 자격만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뭐라고 전화해야 돼? 장롱면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장롱면허.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차릴 수도 있고,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 지문학습은 뭐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X. 이게 왜 틀린 거야? 자격 취득한 자라고요. 그냥 자.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렇게만. 파란색 4번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역시 한 줄짜리니까 외워야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다. 줄여서 그냥 등록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 맨 밑에 지문학습에 나오죠? 기출지문인 거예요.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란 맨 밑에 줄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 누구 때문에?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 이분 때문에. 이분들은 자격은 없지만 등록은 돼 있다. 그래서 등록한 자.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 이번에 그 위에 올라가서 박스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돼 있는데 이게 종류.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은 좀 특이하게 돼 있어. 그냥 종류 그러면 될 걸. 종별, 종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대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기역, 법인 만들어서 등록했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거예요. 디귿, 부칭 나오니까 중개인. 그냥 등록이 되어 있는 분. 이렇게 세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종별이다. 법인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고.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등록할 수 있고. 개인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그냥 등록이 되어 있는 분. 부치 나오면 이분이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그렇게 되고 됐고 22페이지 보시면요. 뭐 나머지는 됐고 22페이지에서 파란색 5번 소속공인중개사 정의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너무 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정의에서 첫 번째 줄에 가로 내용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사원, 임원, 이사급이라 그랬어요. 이사급들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돼 있죠. 자격증 있는 이사급 포함이라고요. 이사급들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자격증 있는 이사급만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되어 있다고요. 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 의미.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그게 보조 업무니까 다 할 수 있다고요. 계약서도 쓸 수 있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다 할 수 있다고. 보조할 수 있다고요. 올해도 나왔어요. 계속 나와. 소속공인중개사가 꼭 보조 업무 못 할 것 같아.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해야죠. 시키면 해야지 직원인데. 얘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얘가 해야지 직원이.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중개업무 수행 확인 설명. 아까 막 설명해 주는 거. 뭐 그런 거. 중개업무고 확인 설명서란 서식을 쓰는 거, 거래계약서 뭐 쓰는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개업무다. 쓰는 거는. 그런 거 할 수 있고. 됐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는 거죠. 보조만 해도. 보조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3번처럼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도 수행하고 보조도 하고 보조만 하겠다 해도 얘도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구나. 옆에 6번 중개보조원 23페이지 정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왜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올해도 그렇게 나왔네요.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기출문제가 중요해서 나오는 것만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시험장에서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꼼꼼히 봐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있고 보조만 할 수 있는 거. 현장 안내, 일반 선무는 보조 업무다. 밑에 2번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뭔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개 업무니까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였고. 그리고 다음 24페이지에서 중개 대상물은 아까 그냥 봤던 걸로 대체하면 돼요.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26페이지 아까 그 표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표 정도만. 그럼 되고. 됐고. 지금 뭐 이 내용들 다 볼 건 아니니까. 그 다음 27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내용. 시험 관련 내용에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나왔어요. 뭐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뭘 보시면 되냐면 28페이지에서 2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두 가지만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뭐 달달 외우고 그럴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시험에서 28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기관장 양가로 1번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이하게 지방마다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야.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도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 가면 지방마다 다른 거예요. 시험이 원래 그래.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방마다 문제가 다르대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있죠? 쉬운 동네에서 쏠리죠. 내가 서울 살아도 부산 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는. 뭐 제주도 가서 시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쉽다 그러면 글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해. 붙고 봐야 되니까. 뭐 KTX가 문제야? 타고 가야지. 제주도가 쉽대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배 타고 가고 가야지. 헤엄쳐서 가야지. 쉽다 그러면. 붙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쏠린다고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예외적으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불러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이면 국장. 얘가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면은 지방마다 다를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똑같네요. 국장이 하니까 문제가 다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하자 해서 국장이. 원칙은 근데 시도지사예요. 원칙은 다를 수 있고 문제가 지방마다 다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이 통일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시도지사고 이게 원칙 앞에 있으니까 예외가 국장이에요. 이게 누가 원칙인지도 여러 번 시험에 나온다고요. 지방마다 문제가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원칙이다. 근데 원칙이건 예외건 시도지사건 국장이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얘네들이 직접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일을 맡겨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업무 위탁이라고 불러요. 일을 위에서 맡기겠다. 시도지사나 국장 다 높은 사람인데 직접 문제 내고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맡겨야지. 또 전문적인데 이게. 그래서 아랫사람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대학 아니면 전문대학이에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냐. 이게 학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 학교 이렇게 있는데 일을 맡기면 아랫사람에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가 만든 협회가 있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 그리고 학교가 있는데 시험에서는요 얘가 없어. 시험 일을 학교에다가 맡길 수는 없다고요. 학교가 모의고사는 실시할 수 있어도 본인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다. 학교가 시험 권위가 좀 떨어지니까 짜고 칠 수도 있고 이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위원 들어가는데 뭐 시험 냈던 거 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학교가 아랫사람에 요 둘만 있고 지금은 어디에서 내고 있는 거죠? 준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에 맡겨서 걔네들이 문제를 내고 있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준정부 기관이에요.
그 전에는 어디였냐면 공기업 중에 하나인 토공이었어요. 토지주택공사인데 통합되기 전에 그냥 토지공사일 때 그때였어요. 또 그 전에는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바꾸면 돼요. 얘가 사고 쳤다. 딴 데로 바꾸면 돼. 또 딴 데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시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신분은꾼이야. 얘네들은. 또 뭐 협회로 바꾼다는 얘기도 많이 돌아요. 협회가 문제 낸다. 맡겨서. 뭐 소문인 거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이 공인중개사 여기서는 헛소문이 너무 많아. 헛소문이. 소문에 낚이면 안 돼요. 뭐 시험을 뭐 협회가 낸다더라. 아니면 뭐 영어가 추가된다더라. 막 그런 소문이 막 돌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도는 소문은 뭐냐면 여름 되면은 한 7월 8월 달에 문제 더럽게 어렵대. 소문 돌아. 엄청나게 어렵고.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 엄청나게 어렵다고. 문제도 아직 안 냈는데 뭘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그냥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근데 뭐 소문만 그냥 무성하게 막 도는 거지. 그런 소문에 낚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 아랫 사람들도 위에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바꿀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도는 거지. 협회로 바뀐다더라. 그런 게. 지금은 준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맞아요? X 아니라고. 그냥 신분은권이라고.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이렇게만 말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분은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이고 동그라미 2번은 예외라고 적어놔야 돼.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양가로 2번은 동그라미 1번, 2번만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은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명만 나중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시험은 딱 2명만 못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 후 3년 경과 안 됐대요. 내가 자격증 취득했는데 뭔가 사고 쳐갖고 내 자격증 날라갔대. 자격 취소당한 거예요. 그러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3년간. 볼 마음도 안 생기겠죠? 짜증날 거 아니야.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첫 번째 줄에 부정행위 한 응시자가 보이죠. 시험보다 컨닝했대요. 부정행위. 걸렸어요. 걸리면 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 무효라고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못 보게 돼. 시험보다 컨닝해서 걸리면 시험 무효. 그리고 무효라고 처분한 그 날부터 5년간 못 보게 된다. 부정행위. 그러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근데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못 보게 된다. 이 2명 빼놓고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행위 시험보다 컨닝해서 걸려요? 안 봤다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정행위 컨닝해서 걸리는 것보다는 뭐가 있는 거냐면 땡 치고 답안지 안 내면 그것도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제가 시험 시간 내에 마킹까지 다 끝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킹까지. 그러니까 이제 땡 하고 내가 재수없게 내가 앞에 있어갖고 앞에 먼저 걷어가고 있어. 뒤에도 막 마킹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뒤에부터 걷지 왜 앞에부터 걷어요? 안 통한다고 그런 말이. 땡 치면 무조건 내는 게 원칙이니까. 이제 땡 치고 안 내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끝까지 안 내면. 마킹하고 막 그러면. 그럼 감독관이 와서 답안지에다가 빨간색으로 5자를 써 크게. 이게 뭐지 할 게 아니라 아 나 5년간 못 보는구나 그거야. 5년. 그건 못 쓰게 막아야지. 5년간 못 보는데 5년간. 그러니까 무조건 땡치기 전까지 종치기 전까지 마킹까지 끝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게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제 뭐 10분 남았습니다 좀 하고 하면 미리미리 막 마킹 해놔야 돼요. 미리 마킹을. 그때도 막 계속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마킹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 2명 빼놓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더 어려운 거. 미성년자 몇 세 미만이야? 자, 만 19세래.
만 나이에 항상 우리는 법에서는 만 19세 성년자 미성년자 만 19세래요. 성년자예요. 만 19세 미만. 이제 만 20세가 아니라고. 법이 바뀐 지가 옛날인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홍보가 안 돼 우리나라가. 만 19세는 성년자. 만 19세 미만 그래야 미성년자예요. 만 나이고. 만 20세가 성년이 아니라고요. 만 19세도 성년이라고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시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붙기는 힘들겠지만 한국 사람 우리도 힘들잖아. 외국인 볼 수는 있다고요. 이 두 명 빼놓고는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과자들 볼 수 있어요? 감옥에서 시험 보겠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왜? 이 두 명 아니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다. 더 잘 붙는데. 공부만 하셔갖고. TV 끊고 드라마 끊고서 이제 사랑의 온도 그런 거 끊고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지. 잘 붙는다고. 그런 것들. 그렇다고 감옥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두 명 빼놓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에서는 일단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다. 시험 시행 기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하고 플러스 5년간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렇게 돼 있는 거.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31페이지에서 교육이 있는데 교육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교육이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사실 양이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아. 교육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중기업 관련해서 받는 교육인데 4가지가 나와요. 거기 파란색 1번에 실무교육이고 파란색 2번이 직무교육 다음 페이지에 3번 연수교육 그리고 옆에 5번에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총 4가지 교육이 나와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4가지 교육이 나오고 시험 대비해서는 연수교육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중요한 건 실무교육이 더 중요한데도 시험 대비해서는 연수교육을 잘 기억하면 문제가 또 잘 풀리게 돼. 자, 31페이지에서 실무교육 누가 실시할까요? 실시기관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인데 시험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이 있어요. 시험은 실무교육은요 중기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시험 붙었지만 아직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알려주는 거예요. 실무를. 중개업하기 전에 받는 게 실무교육. 일을 안 해봤으니까. 실무교육 누가 실시할까요? 당연히 시도지사에 돼. 왜? 지방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중개 실무가. 국장이 뭐 이렇게 통일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 서울하고 부산이랑 다를 수가 있는데 실무는 시험이야 다르면 안 되지만 중개 실무 같은 거는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에요. 실무교육. 직무교육도 마찬가지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다 시도지사예요. 국장은 안 나와. 이 3가지 교육에서.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물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돼 있지만 일단 시도지사라고. 국장이 아니라. 지방마다 다르니까 이게 교육들이. 그래서 국장은 안 나오는 거고 실무교육은 중개업하기 전에 받는 건데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1년 이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중개업하겠다고 이제 등록하겠다고 찾아갔어요. 구청장을 찾아갔어. 오늘 내가 등록하겠다고. 그럼 오늘로서 계산해서 뒤로 계산해서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실무교육 받은 지가 한 2년 됐대. 2년 전에 받은 게 있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1년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개업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받으면 돼요. 이건 괜히 1년 지나면 또 받아야 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교육받을 때 돈 내야 돼요. 이거. 중개업 할 때 마음 먹었을 때 그때 받아라. 그런 거지. 미리 가서 받았다가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은 다 1년이라고 돼 있어요. 실무교육은. 왜 그럴까요? 왜 실무교육은 전부 다 1년이라고 돼 있을까?
1년 이내에 받은 거 있어라. 또 중개업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하면 면제가 된대요. 1년 이내에 무조건 실무교육. 왜 그러냐면 간단해. 실무가 뭔데요? 일이잖아. 그러니까 다 1년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무가 일하는 거잖아요. 실무가. 일하는 거니까 몇 년? 1년. 직무교육도 있는데 직무교육? 직무는 뭐예요? 그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1년이에요. 또 다. 실무교육 1년. 직무도 1. 직무는 중개 보조원이 하는 일이 직무예요. 그것도 일이니까 또 1년이에요. 다. 실무교육 1년 이내. 직무교육도 1년 이내. 일이니까 1년 이내. 그리고 올해도 나왔었죠. 2년 이내. X 1년 이내. 얼마나 쉬워. 실무 1이니까 1년. 직무 1이니까 1년.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은요. 2명이 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2명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그 2명이 연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거니까. 중개실무를. 그 둘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법 제도가. 변경이 잘 돼요. 올해도 법이 또 엄청 바뀌었고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바뀐다고요. 특히 2차는 엄청 바뀌어서 올해 책으로 어떻게 내년에니까 28회 대비한 거 내년에 29회인데 28회 대비 책으로 어떻게 29회 해봐야지 안 된다고. 다 갖다 버려야 돼.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1차는 괜찮아. 1차는. 근데 2차는 엄청 바뀌기 때문에 공법, 뭐 중개사법, 세법 다 바뀌어서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바뀌니까 그거를 2년마다 계속 알려주지. 1년마다는 좀 빡세니까 2년마다 바뀐 거 알려주는 게 연수교육이다. 연수교육은 몇 명 받는다? 2명 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2명이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자꾸 바뀌니까 2년마다. 2명이니까 2년마다 받아라. 이렇게. 또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또 알려줘요. 받으라고. 멍 때리고 있다가 안 받으면 이게 또 과태료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받으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고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은요. 통지 없어요. 본인들이 1년 이내 가서 받으면 돼. 연수교육은 2명 받는 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2명 받으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게 돼 있고. 자, 31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실무교육 대상자 실시권자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돼 있어요. 등록하기 전에 받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라. 세 번째 줄에 누가 실시하는 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 실무교육 시도지사. 지방마다 내용이 똑같을 필요 없으니까. 국장이 아니었고. 소속공인중개사도 고용되기 1년 전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얘도 실무를 하잖아요. 실무교육 면제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다 1년 이내라고 돼 있어. 1년 이내면 다 면제다. 이래나 저래나. 실무 1이니까 1년. 이렇게 하는 거고. 양가로 3번 실무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인데 내용은 일단 참고고 시간 28에서 32. 근데 연수교육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교육 시간을. 32페이지에서 3번 연수교육. 연수교육 시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가로 2번에. 파란색 3번에 연수교육이고 양가로 2번 연수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연수교육 내용은 당연히 법제도 변경이죠. 2년마다 바뀐 거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돼요. 내용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법제도 변경, 바뀐 거 알려주는 게 연수교육이다.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2명 받는 거고 2명이니까 2년마다 바뀐 거 알려주는 거라고. 교육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 연수교육 시간을 외우고 계셔야 돼. 이것도. 연수교육. 그러면 실무교육은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림 그리면 돼요. 연, 이 얘기잖아. 연, 수교육, 연,
수교육. 맞잖아요? 연, 수교육, 시옷. 연, 수교육. 12, 16. 8로 하면 되지. 그럼 그래보는 거냐. 연, 수교육은 12, 16. 12, 16이다. 연수교육 시간. 이거 외우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8이거든요. 4시간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30이 되면 얘가 실무교육이 되죠. 연수교육 시간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한 가지만. 연, 수교육은 이응, 연, 수교육, 시옷, 12, 16. 12, 16. 그림으로 하나 그려놓으면 되고.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냥. 연수교육은 12, 16.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32페이지 맨 위에 2번 직무교육을 볼게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국장은 아니라고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방마다 국장은 안 나오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게 직무교육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직무교육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고 역시 1년 이내에 직무도 1이니까 1년 이내에 그 정도만. 중개보조원이니까 시간은 3, 4시간 짧고 우리는 뭘 기억하자? 기억할 때는 연수교육 시간을 기억하자. 연수교육이 12, 16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있고. 파란색 3번 연수교육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이 2명이 받는 거니까 2명이니까 2년마다 받아라. 2년마다니까 동그라미 2번에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는 거다. 이 돼 있잖아. 외우기 쉽게. 2명 받는 거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잘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 교육들은 또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가 풀린다고요. 우리는. 연수교육만 잘 알고 있어도. 실무교육을, 직무교육을 내가 안 외웠는데도 보인다고 이 답이. 연수교육을. 또 연수교육은 2년마다 뭐 바뀐 거 알려주니까 양가로 이번에 내용이 법제도 변경이었고 교육시간이 12, 16이었고 그림 하나 그려놓는 거. 12, 16. 팔론 그리면 되는 거고. 4번은 파란색 4번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지침 수립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왜? 국장은 이 3가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3가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데 교육 내용들이 지방마다 너무나 다 막 중구난방이 되면 그건 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서 지침만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국장은 교육 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교육 지침 마련해서 그 지침을 시행할 수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됐고 옆에 33페이지에서 5번에 있는 게 예방교육이고요. 예방교육은 필수가 아니에요. 다른 교육들은 필수인데 예방교육은 필수가 아니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 예방교육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비 지원할 수 있고.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하고 2번만 한번 해보면 이것도 예방교육은요. 실시기간이 동그라미 1번에 다 나오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국장이죠. 줄이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3명 다 나와요. 실무교육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연수교육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 3가지 교육에서는 국장은 안 나오고 예방교육은 다 나오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3명 다 나오는데 예방교육 실시 할 수 있다. 필수는 아니고. 자, 그래서 예방교육도 필수가 아닌데 하게 되면 한다고 알려줘야 돼.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통지예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나오면 동그라미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는 2번, 올해는 1번. 1번, 2번만 나오니까. 그래서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전부 다 나오니까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주래요. 10일 전까지. 아까 연수교육은 2명 받는 거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
예방교육은 다 나온다고. 국장, 시, 도, 지, 사, 등록관청 10글자. 그래서 10일 전까지. 그냥 세본 거지. 왜 10일 전까지냐면 예방교육은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오잖아. 예방교육은 국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글자 아니에요. 10글자. 10글자.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지해줘라. 글자 수만 잘 세보자. 국장, 시, 도, 지, 사, 등록관청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통지해준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냥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해서 외워지겠지. 왜? 1년 내내 할 텐데. 1년 내내. 그냥 수업만 듣고 계시면 외워지게 돼요. 계속 하니까. 무한반복. 솔직히 지금 1교시 때 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잖아. 1교시 때 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일주일 지나봐요. 하나도 기억 안 나. 내 책이 맞나 싶어 이거. 글씨는 내 글씨인데 내가 쓴 것 같지 않다고. 새로 와서. 무한반복을 해야 돼요. 무한반복. 그래야만 또 어느 정도 외워지고 하는 거지. 따르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2차 과목은 특히 그렇게. 그 정도만 한번 그냥 해본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개솔 등록부터 좀 할 텐데요. 다음 주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주가 좀 어려워서 결격사유까지 한번 39페이지까지 한번 어떤 내용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좀 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까지만. 어떻게 뭐 하실만 하신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과목이 가장 쉬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과목들은 이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 이걸 그래서 80점을 맞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고? 수업만 잘 듣고. 따로 공부할 시간 없는데. 됐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